1974년 11월 13일 뉴욕주 롱아일랜드 교외에 있는 아미티빌이라는 작은 마을의 한 저택에서 일가족 5명이 처참하게 총살당하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들은 현장 수색 중 한 사람의 생존자를 발견하는데 그는 죽은 가족의 장남, 당시 23세 로날드 드페오였습니다. 곧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가족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술에 의하면 깊은 새벽 누군가 자신을 잠에서 깨웠고 어떤 알 수 없는 목소리의 복종, 의지와는 무관하게 누군가의 힘에 이끌려 가족들을 끔찍하게 살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가족들이 죽은 후였다고 합니다. 이후 로날드는 사람들에게 세계의 살인마로 불리게 되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사건 발생 후 빈집으로 버려졌던 저택은 1년 뒤 헐값에 경매로 붙여지고 1975년 12월 18일 빈 저택은 조지 러치 가족을 새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당시 이 정도의 싼 값으로 이런 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조지는 살해된 가족들의 물건이 고스란히 남아있음에도 불구 서둘러 이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조지는 이사온 첫날부터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쾌함에 잠에서 깨어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깬 시각은 새벽 3시 15분. 그 시각은 바로 1년 전 로날드가 가족을 살해하던 시각입니다. 그의 아내 캐시도 밤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과 동시에 한청의 공포에 시달렸으며 아이들이 알 수 없는 괴이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성당의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도 악령 퇴치 도중 무언가에 소스라치게 놀란 듯 황급히 저택에서 도망갑니다. 계속 매일 같은 시각인 새벽 3시 15분이 되면 조지의 가족들은 잠에서 깨어났고 극심한 환청과 공포에 시달리기를 반복. 그렇게 이사 온 지 28일째 조지의 가족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저택에서 황급히 도망을 쳤고 다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는 모두가 실화입니다. 일어났던 일들이 주변에 퍼지면서 아미티빌 저택은 최악의 흉가로 몰락했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1979년 미국에서 영화로 최초 개봉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 아미티빌 저택 사건을 소재로 한 공포와 호러 영화들이 지금까지도 리메이크돼 개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티빌 저택의 미스테리와 공포는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4년 저택의 마지막 주인인 조지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리메이크 영화 촬영 당시 조지 부인 캐시 역할을 맡은 여배우가 죽는 장면을 연기할 때 놀랍게도
실제 인물 캐시가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선 매일 새벽 3시 15분이 되면 갑자기 전깃불이 깜빡거리거나 스태프들이 이유 없이 넘어졌고 물건이 종족도 없이 사라집니다. 극중 조지 역을 맡은 남자 배우도 새벽 일정한 시간이 되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발견됩니다. 관련 기사가 뜰 정도로 말이죠. 2005년 7월 1일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던 한 여성의 자살 사건인데 의문점은 여성의 자살한 극장이 6층 6관 60번 악마로 표기되는 666의 숫자. 실제 그 여성이 끊었던 표의 지정석과는 전혀 다른 곳인 점. 그리고 평소 오른손잡이던 그녀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왼손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 또 사고 당시 58명이 영화 관람 중이었으나 어느 한 사람도 비명 소리는커녕 전혀 사건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아민티빌 저택의 이야기. 지금 아민티빌 저택은 뉴욕시 당국의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되어 누구도 입구에 들어서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